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제가 그 이병헌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제 영화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그냥 영화를 생각 없이 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 영화인가 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병헌 씨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제 해고를 이렇게 또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고를 당한 그 회사는 그 종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병헌 씨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종이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또 일을 했대요. 25년인가 뭐 30년인가 이렇게 또 일을 해가지고 자신이 일을 했었던 게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똑같은 직종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쟁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관리직을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그 경쟁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또 죽이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그런데 이 종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뭐 컴퓨터를 이렇게 또 쓰면서 뭐 핸드폰 쓰고 아이패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쓰는 율이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돈 같은 것들도 이제는 뭐 크레딧 카드를 더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종이 사용률이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AI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제 자른단 말이야. 많이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하면 이제 이병헌 씨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패스트 포워드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이병헌 씨가 자신의 경쟁자들을 이제 다 처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그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자신이 얻은 그 종이 회사의 그 일자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 이제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막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고 우리 이제 동료들끼리 이제 으쌰으쌰 하자 했는데 나중에는 AI랑 일하고 전부 다 막 자동화된 공장에서 일하고 로봇들이 이렇게 또 일하고 자기는 이제 온오프만 이렇게 해주고 관리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병헌 씨만 다른 사람들 다 처치를 하면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또 일을 얻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해를 하고 뭐 그런 영화인데 그냥 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영화인가 보다. 자신이 일을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또 지키기 위해 가지고 경쟁자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하는 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이긴 영화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계속 이제 곱씹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울림을 이렇게 또 주는 영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이제 계속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제 경쟁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일을 이렇게 또 얻게 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그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또 한 것인데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이 이병헌 씨는 자신의 그 와이프 손예진 씨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손예진 씨도 이병헌 씨가 이제 해고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시위생사로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예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이 일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다른 일 하면은 우리 같이 일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어쩔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고집을 이렇게 또 부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거를 이제 또 막 곱씹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딱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뭐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뭐 로봇 뭐 나오고 있고 로봇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잘리고 있잖아요. AI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잘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거야. 나도 이게 잘렸는데,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뭐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이렇게 또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물어뜯고 그런 거를 이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으면서도 어쩔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이 산업 발전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거를 또 이제 찾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다? 내가 원래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좌절을 하고 내가 했던 거를 또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또 비판을 하고 그런 거를 함축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이제 본 뒤로 처음에 봤었을 때는 뭐 그런 영화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계속 곱씹어 보면서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막 많은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나도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40대 중반이고 미들 라이프 뭐 크라이시스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이제 못하겠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일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유튜브를 뭐 5년 동안 이렇게 또 해왔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10년 넘도록 이제 자바시장에서 일을 하고, 근데 자바시장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향 산업이거든요. 자바시장도 완전 거의 맛이 갔어. 맛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나왔죠. 그런 건 또 제가 또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겹쳐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제가 5년 넘게 이제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화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번 보시는 거, 이렇게 또, 강추, 개강추를 드리고. 갑자기 이제 영화 감상편, 한 편이 이렇게 또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또 여기, 이 뉴욕타임즈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드디어, 앱스테인 그 파일,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앱스테인 수사 파일 1차 공개를 어제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13,000건의 수사 기록을 1차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고 정치적 논란만 지금 가열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13,000건 정도의 문서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공개가 된 수천 장의 사진과 그리고 이제 수사 서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의 범죄 행각이나 뭐 권력층에 대한 유착을 밝히는 새로운 그런 중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공개가 된 기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덕션이 굉장히 심했다. 심하게 편집이 되어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수사 기록, 뭐 사진 같은 것들이나 뭐 문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검게 칠해져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 대배심에서 관련이 돼가지고 119페이지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그 문건은 전부 다 검게 이렇게 또 칠해져 있어가지고 비공개 처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명인들의 그 사진이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특히 이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한테 좀 이제 부각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이 앱스테인이랑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 법무부에서 이렇게 또 FBI 뭐 법무부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끈앞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앱스타인에 관련이 된 그 사건들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한테 좀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이러한 사진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한 것 같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스탑 있지 않습니까? 자쿠지 같은 게 딱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에 뭐 여성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맥스웰이랑 수영장에서 있는 모습 그런 이제 사진들도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백악관에서 정치적으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부각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000건 정도의 이 문서,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앱스타인이랑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앱스타인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 서로 뭐 주고받은 그런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이나 편지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1차 공개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앱스타인이랑 그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별된 그런 이제 공개가 아니느냐, 이런 파일들이라고 이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이제 걸쳐가지고 수십만 건의 이제 문서를 추가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법을 위반을 한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논란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트랜스퍼런시 그 액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앱스타인에 관련이 된 모든 문건들을 12월 19일까지 어제부로 모든 그 파일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를 이렇게 떠는 것은, 이거는 그 법을 위반을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둘 다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파일들을 공개를 해라 라고 지금 공화당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 리닥티드 엄청나게 심하게 검열이 돼가지고 막 다 검게 칠해져 있고, 그냥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 사진들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사진들 하나도 없고,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계속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루인가 이틀 그 전에 그 법이 통과가 되기 바로 전에 그래 다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한 그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다 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공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나 사진들만 이렇게 또 많이 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공화당 그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들의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리렉트가 됐다. 다 편집이 된 그런 파일들만 지금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도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또 이제 앱스타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이제 공개를 하긴 했는데 전체 다 공개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걸쳐 가지고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법안을 이 트랜스퍼런시 액트를 이제 통과를 시킨 그 두 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법의 정신과 그리고 문구 모두 명백히 위반을 했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탄핵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에 이제 모독죄도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척 슈머 있지 않습니까? 이 상원 이제 원내대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공개를 한다나,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이제 문서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커버업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건들을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척 슈머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롤링 베이시스로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수십만 페이지를 이렇게 또 있는데 수십만 페이지를 우리가 다 검토를 이렇게 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롤링 베이시스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통과를 한 법을 본다고 하면은 2월 19일에 어제 날짜로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됐어야 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페이지가 통째로 검게 칠해진 것은 이거 뭐 하는 건지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어떻게 검열을 이렇게 뗐길래 모두 다 이렇게 또 검게 칠했냐. 분명히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이 있겠죠. 이름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들의 이름들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은폐가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펜본디를 즉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을 보호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1200명 이상의 이름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우리는 공개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검게 칠해져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정치적인 주요 인물들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만 공개가 된 것은,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닌 게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진이 없어. 공개를 분명히 엄청나게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앱스테인이랑 이제 찍은 사진들도 이렇게 또 많고, 영상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이 된 그런 문건이나 사진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 엄청나게 더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그 이름 같은 것들이나 사진들을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 검게 칠해져 있는 거, 그런 의혹들을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보면은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혹들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앱스테인 파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악관 근처에 워싱턴 DC 근처에 케네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기리는 그런 이제 케네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케네디 센터 이름이 그냥 케네디 센터였거든요. 60년 동안 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인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백악관 근처에 있는 그 케네디 센터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름을 요번에 싹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먼저 있어. 도널드 J 트럼프 and 존 F 케네디 메모리얼 센터 오브 퍼포밍 아트로 변경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또 바뀌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존 F 케네디 그 센터의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존 F 케네디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결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거기다가 바로 넣었다고 합니다. 천막으로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긴박하게 하루 만에 굉장히 빠르게 이 작업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케네디 센터가 1964년도에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명명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의회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케네디 가문에서도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유적도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거는 절대 반대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가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 먼저 이름이 있고 케네디 이게 말이 되나? 원래 케네디 센터인데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뀌었어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전에도 미국 평화연구소가 있는데 이 미국 평화연구소라는 그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뭐 피스 뭐 그걸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워싱턴 DC 안에 있는 주요 공공 건물들의 그 명칭이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센터 이름이 바뀌게 된 그것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자신을 임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케네디 센터의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사회를 전부 다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사회를 자기가 직접 뽑아가지고 자신의 끈앞풀들로 다 인물들을 다 바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뗐는데 만장일치로 이름을 바꾸자. 아니 자기가 이사회의 의장이고 자기가 꽂아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당연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겠지.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런 고스톱이 없습니다.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네디 센터가 아니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엊그저께인가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또 봤더니 오늘 기사에 나와서 읽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이게 미친 게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거 뭐 거의 독재자 아닌가. 이게 아니 진짜 뭐 북한 같이 되고 워싱턴 DC가 북한처럼 되고 있는 게, 거기에는 지금 내셔널 가드들이 있고 내셔널 가드들이 지금 워싱턴 DC를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워싱턴 DC에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이름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게 뭐 북한의 그 김정은 동지 뭐 그런 거 막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논란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치적 논란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있는데,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코를 걸면 코걸이고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다. 법 같은 것들도 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자기가 의장이고 자기 사람들로 다 꽂아뒀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름을 바꿔도 된대. 근데 이게 아니 이 연방법에 의해가 1964년도에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명명이 된 것인데, 의회 법 개정이 필수인데, 그런데 이사회에서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이름을 바꾼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그 IS 기지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오퍼레이션 허크 아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IS를 이제 대규모 보복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통역관 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이제 3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는데, 미군이 이제 공격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내에 있는 그 IS 그 기지들을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헉아이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IS 기지들 70개 이상 목표물을 이렇게 또 타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는 F-15를 이제 출동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고요. A-10 전투기를 이렇게 또 출동을 이렇게 또 시키고, 아파치 헬기도 출동을 시키고, 그리고 하이머스라고 하는 로켓 시스템도 이제 동원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 공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도 이번 공격을 전적으로 지지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ISIS에 대한 매우 심각한 보복을 우리는 단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작전은 이 호크아이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수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우리의 적들을 이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군을 공격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더 심하게 우리가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러한 이제 공격을 시리아에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제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MIT 교수를 이렇게 또 사살을 한 그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고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범인을 알았었던 클래스메이트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굉장히 천재적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찼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은 발렌테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이제 48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인근에 있는 어떠한 그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그 창고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채 이렇게 또 발견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발렌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의 명문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수재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포르투갈 명문대인 리스본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MIT 교수, 사살을 한 그 MIT 교수랑과도 대학 동기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둘 다 이제 수재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이렇게 또한 수재였다. 그리고 둘 다 유능한 과학자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2000년도에 이 리스본 공과대학을 이제 졸업을 이렇게 떠면서 브라운 대학교로 이렇게 또 왔다고 합니다. 미국 이제 브라운 대학교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박사 과정에 입학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학업적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브라운 대학교가 학업적 난이도가 낮았다고 불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불평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음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이렇게 또 표출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앵걸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가 있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가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범인은 자신의 이제 동료는 매우 친근한 동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회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총기 난사나 이 사살 같은 것들을 할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라고 이렇게 또 회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 대학교 때 이제 유일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서툴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친구를 비하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교수들한테 분노를 터뜨리는 등 감정 조절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2001년도에 휴학을 한 다음에 2003년도에 자퇴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브라운 대학교는 왜 이렇게 쉬워? 학업적 난이도가 왜 이렇게 낮아? 아니 보통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나? 너무 쉬워가지고 포기를 했나? 어쨌든 자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자퇴를 하고 뭐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2년, 23년이 이렇게 지난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브라운 대학교에 와가지고 그 물리학과 거기 와서 거기에 그 건물에 들어서 막 총기를 이렇게 또 왜 난사를 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고에서. 그러면서 그 창고에서는 200발의 탄약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총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레이저 조준경들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자신이 자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범행을 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영주권을 이렇게 또 취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소지는 마이애미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추첨제로 그러니까 이제 로터리로 그린카드 이렇게 또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포르투갈 출신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로터리 추첨제 이민 비자 이렇게 또 주는 거 바로 중단을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 이민자들한테 근데 다 이민자들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민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우면서 이제 바로 다 막 끊고 있습니다. 이민 오는 것을.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브라운 대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이렇게 또 벌어지면서 이 인플루엔서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인플루엔서들이나 키보드 워리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디텍티브를 이렇게 또 자처하고 이렇게 또 나섰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온라인 탐정들로 인해 가지고 오판과 그리고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흘러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라운 대학교 이제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범인이 이제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달아나면서 이제 MIT의 교수도 이렇게 또 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 인플루엔서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그 온라인 탐정 놀이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온라인 탐정 놀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계 학생이다 라고 범인을 지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큰 논란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라운 대학교 1학년이었던 팔레스타인 인권 운동가인 어떤 이제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용의자로 이렇게 또 삼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 측이 학생의 프로필 페이지를 웹사이트에서 이제 삭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일부 인플루엔서들이 틱토커들, 인스타그래머들, 또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애널리시스를 이렇게 또 하면서 탐정 놀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설픈 근거를 이렇게 또 대면서 바로 이 1학년 이 팔레스타인 이 1학년이 바로 이제 범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학교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보니까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바로 이 페이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또 지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플루엔서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분명히 범인이기 때문에 지운 거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이 이제 그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모론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수백만의 팔로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인플루엔서들이 맞다. 이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공유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1학년 이 아이가 진짜 범인인 마냥 엄청나게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말도 못하게 어마무시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학년 이 팔레스타인 학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람 혐오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그 비난의 대상이 내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살해 협박이 자기한테 이렇게 또 메시지가 이렇게 또 오고 혐오 발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왔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이제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이런 탐정놀이 같은 것들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생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에 혼선을 줬다
라고 이제 이 경찰에서는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실제 범인은 포르투갈 국적의 40대 남성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팔레스티안 사람이랑 전혀 연관이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마두로 정권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전부 다 봉쇄를 이렇게 떠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그 오일 탱커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제 오일 탱커들은 우리 이제 미국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제 마두로는 플랜 B를 지금 이렇게 또 실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를 시험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재를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이 제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마두로 정권에서는 두 척의 대형 유조선을 출항을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이 오일 탱커들을 출항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배들은 공식적으로 이 미국의 공식적인 제재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선박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교묘하게 피하면서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군함이 호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떠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면서 유조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이렇게 또 싣고 중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오일 탱커를 납포를 하지 않았나 봐요. 이 공식 제재 명단에 없다 보니까 아직은 납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마두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를 교묘하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해적질이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 원유를 실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배들을 납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원래 우리 미국의 기업들의 그 정유 시설들이 거기 있는데 너네들이 먼저 뺏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들은 다 우리 미국 거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베네수엘라랑 미국이랑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NBC 앵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굉장히 빡시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NBC 앵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인세인이다, 미친 짓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CNBC 미국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이 이번 11월 달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렇게 또 보고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CPI 지수 이번 달 이제 11월 달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7%만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원래 시장이 예상을 이렇게 또 했었던 게 이제 3.1%였는데 굉장히 낮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충격에 이렇게 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CNBC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미친 짓이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오히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더 수치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깜짝 지금 놀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 경제학자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좋은 숫자이다 라고 하면서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방법이 전혀 없는 명백한 호재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못 믿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좋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잡혀가면서 연준은 2026년도 이제 내년에 1월 달부터 이제 분명히 금리를 더 많이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경제학적 그런 정설이 실제 데이터랑 지금 다르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혼돈에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이게 말이나 되나?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이렇게 또 대모를 해가지고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 12월 달 수치를 봐야 된다 라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막 통계치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잘 나오게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후폭풍이 엄청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북한이랑 다를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DC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름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 지금 적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 통계치 같은 것들도 거의 조작을 하다시피 이렇게 또 만약에 한다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뭐 북한이랑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메스틱 컬이 이렇게 또 들려왔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3명이 이 집에 이렇게 또 출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출동을 이렇게 또 했는데 갑자기 이 집안에서 총이 발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무기를 소지를 한 채 우리 집으로 지금 침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911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자도 나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미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이렇게 또 하니까 그 집 앞에 용의자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갑자기 경고 없이 이 경찰관들한테 총을 이렇게 난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경찰관 2명이랑 그리고 신고자가 총에 맞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의자는 총을 막 난사를 한 다음에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도주를 한 다음에 이 경찰관이 또 딴 데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찰관이랑 이제 맞다트리다 보니까 서로 막 총격을 막 쐈다고 합니다. 총격을 이렇게 또 쏘다가 이제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관 2명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지 않았습니까? 경찰관 1명은 이제 상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으나 지금 현재는 이 안정적인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경찰관은 상체에 이제 총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긴급 수술을 이렇게 또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크리티컬한 상태이다. 그런데 아마 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찰관도 이제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지만 안정적인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신고자도 총상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하기는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관이 도메스틱 컬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집에 이렇게 또 가니까 그 용의자를 이제 맞닥뜨렸는데 갑자기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경고 없이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이제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나중에는 용의자가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위험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한 사람도 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위협적인 이 범인도 이제 용의자도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경찰관도 당연히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은 미국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도에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 이 기차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또 가다가 코끼리 물이랑 이 충돌 사고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2월 20일, 예, 인도는 또 이제 미국보다 해가 일찍 뜨지 않습니까? 예, 12월 20일 토요일에 새벽 2시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인도 기차가 이 델리로 가던 도중에 코끼리 무리랑 충돌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지역이 코끼리 통로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인데, 그런데 코끼리가 기찻길을 이렇게 또 건너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기관사는 코끼리 무리를 발견을 하고 비상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는데, 그렇지만 이 코끼리들이 열차 쪽으로 이렇게 또 달려들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코끼리 7마리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랑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관차 그리고 객차 5량이 탈선이 되었다, 디레일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승객들은, 부상자는 없었었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다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네요. 인도는 이제 코끼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다니나 봐요. 다니다가 원래 이제 코끼리가 다니지 않는 길인데 갑자기 철도를 이제 건너다가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대만 수도에서 어제 또 끔찍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만 수도 타이베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묻지마 칼부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범인은 이 범행을 일으키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독 범행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용의자 팽웨는 범행을 일으키기 이틀 전에 최종 범행 장소를 이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범행 장소에서 이제 50m 떨어진 저렴한 호텔에 이렇게 또 투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범행 장소를 이제 여러 번 답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을 벌이킨 뒤에 옷을 5번이나 이제 갈아입으면서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건 날 이제 오후 3시 40분쯤에 자신의 차량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지폈다고 합니다. 자기 차를 이제 불을 지피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자취방에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지르면서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 앞에서 연막탄을 이렇게 또 터뜨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모크 뱅을 이제 터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막 이제 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갔는데 이 사람을 저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남성을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따돌리려고 이제 호텔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붐비는 무슨 북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북스토어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연막탄을 이렇게 또 터뜨린 다음에 남성 2명을 추가로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백화점 5층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투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을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총 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2년 동안 가족이랑 연락을 끊고 지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직장도 잃은 상태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이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범인이 자살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지고 동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은 이 범인이 어린 시절부터 무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희생을 이렇게 또 당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자신의 돈이 이렇게 또 불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사람의 자산이 700 빌리언 달러가 됐다, 7천억 달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국 돈으로 900조 원이라고 한다고요. 900조 원.
900조 원, 900조 원, 억 원이 아니라 900조 원, 1조도 아니라 900조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700 빌리언 달러, 700 빌리언. 와, 미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불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델러웨어 대법원이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옵션 지급을 무효화했던 하급식 판결을 뒤집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1월에 델러웨어 법원은 일론 머스크의 139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옵션 패키지를 주주들에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부적절한 구제책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네요. 뒤집어가지고 옵션 패키지를 일론 머스크한테 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주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이 그때보다는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1,400억 달러 규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절반가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700억 달러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그 700억 달러를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으로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갑자기 7천억 달러가 됐다. 700 빌리언 달러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바로 테슬라 주식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12%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2%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옵션을 이제 가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옵션을 이렇게 또 합친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로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3,380억 달러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테슬라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또 다른 그 절반은 바로 스페이스 X 주식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42%가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로 평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의 이 자산은 3,360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7천억 달러이다. 700 빌리언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에 2026년도에 스페이스 X가 IPO를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그때 또 주식이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자산은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700 빌리언 달러니까 300 빌리언 달러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1 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일론 머스크의 추정 자산은 750 빌리언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 2위 부자 있지 않습니까? 2위 부자는 레리 페이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전 세계 2위 부자는 2,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억 달러를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2위 부자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3배가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1위랑 2위랑 차이가 미친 듯이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미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전 세계 최고 부자의 자산은 미친 듯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위랑 비교를 해도 5천억 달러가 더 많다. 500 빌리언 달러가 더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일론 머스크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또 이제 금리를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에서는 일본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95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금리를 이렇게 또 올렸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일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또 인상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비싸질 것이다. 모기지는 이제 비싸지는데, 그런데 일본의 예금 이자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을 발표를 이렇게 또 한 뒤에는 일시적으로 이 엔화가 약세를 이렇게 또 보이면서 157엔까지 이렇게 또 밀렸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옌 캐리 있지 않습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일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제로 금리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외국에다가 이렇게 또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옌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를 다시 일본으로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빌린 돈의 그 이자가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이 금리가 인상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